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오늘은 토요타 기업이 아니라 토요타의 사장이죠. 현 사장 토요다 기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제조업뿐만 아니라 모든 일본 이제 경제에서 거의 톱에 있는 사람이죠. 토요타 자동차의 사장인데 상당히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인데 토요타라는 기업 자체가 그러면 토요타 자동차잖아요. 토요타시에 있는 토요다시가 만든 회사. 어렵죠. 그래서 토요타 자동차의 창업주의 자손. 이 아저씨의 증조부가 토요타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토요타 자동차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토요타 자동차 사장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일족입니다. 토요타 기업의 일족인 토요다 집안입니다. 흔히 말하는 킹갓 금수저예요. 근데 여러분 오너라고 할 수 있죠. 오너는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오너 일가라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토요타는 사장이나 회장이 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주가 한 적도 있었고 창업주 말고 아예 처음부터 토요타에 셀러리맨 들어가가지고 올라가서 사장이 된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다시 이 사람에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데 권력을 한번 이양을 했다가 사내에서 그 다시 권력을 다시 가져온 겁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일본 자동차 시장이 경차 때문에 위기라니까 사람들이 막 우상 일본은 토요타 자동차가 있는데 왜 위기예요?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 위기란 말을 누가 했느냐? 이 아저씨가 했어요. 이 아저씨가 일본 자동차 업계 위기다라는 말을 했어요.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아저씨.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도 자동차 업계 1, 2, 3위를 매번 왔다 갔다 거리는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지금도 토요타는 상당히 잘 나갑니다, 여러분. 2019년 회계연도 결산으로 봐서도 토요타라는 회사가 영업 매출이 30조 엔이 넘죠.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330조 원입니다, 연간 매출이. 이 그룹. 토요타 그룹이죠. 일본 기업 중에서도 1위죠? 압도적인 일이죠. 예. 압도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보면은 와, 저 토요타 되게 크잖아. 엄청 크고 물론 과거도 컸지만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회사죠. 그런데도 상당히 위기감을 가지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시장에 경계를 많이 두는 이 아저씨인데 오늘은 이 아저씨의 인생과 이 아저씨가 어떤 식으로 토요타를 바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꽤 재밌습니다. 이 아저씨가 토요타를 떡상시켰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상당히 주목받아야 될 일입니다. 언뜻 보면은 상당히 이래버리고 엄해 보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아저씨가 토요타 그룹 내에서는 신입니다. 가시예요. 이 아저씨 한마디에 모든 토요타 계열 종업원들이 갑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됐었느냐? 원래 그렇진 않아요. 이 아저씨가 젊습니다, 여러분. 1956년생이에요. 연매출 30조 엔, 우리나라도 300조 원 이상을 내는 기업의 최고 대빵이 이제 갓 60대가 좀 넘었습니다. 참고로 이 아저씨가 사장 취임했을 때가 200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54세 사장이 됐습니다. 54세. 토요타 그룹의 역대 최연소 사장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들으면은 저 창업주의 자손이고 증조부가 토요타 그룹을 창업하고 할아버지가 토요타 자동차를 만들었으니까 딱 보니까 딱 테크트리가 나오네. 저 기가 막히게 그냥 물려받았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이 아저씨는 여론에서 이 아저씨가 처음에 여론에 대동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문매를 받습니다. 일본에서. 왜? 도련님이잖아. 어이구 우리 토요타 도련님 자동차 그룹 업계 어차피 나중에 출세가 보장되어 계시는데 어이구 우리 도련님 우쭈쭈. 맞아요. 그래서 본인 입으로도 그걸 본인 디스합니다. 나는 그냥 도련님이 아니다. 슈퍼 도련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들어보면 그냥 사이어인과 초 사이어인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나는 그냥 도련님이 아니다. 초 도련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아저씨. 그러니까 얕보지 마라. 나를 일반적인 도련님으로 보지 마라. 나는 니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다. 라고 이제 당당하게 언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맞아. 토요타뿐만 아니라 뒤에 미쓰이도 있었고. 어마어마하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웃으면서 이제 디스가 오면 그걸 디스를 드리블에 받아친단 말이에요. 상당히 정신 상태상 상당히 이제 좀 터프하죠.
이 아저씨는 법대 출신입니다. 일본 게이오대. 그 다음에 미국 대학에서 MBA 그 석사를 밟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다 그렇잖아. 아, 회사를 물려받기 쉽게 명문대학, 일본 명문대학 나오고 미국 대학에서 MBA 딱 갔네. 아, 테크트리가 딱딱 나오네라고 여러분 느끼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의 커리어가 상당히 의외인데 이 아저씨 처음에 미국에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은행 사람들도 생각을 해봐. 이번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네? 동양에서 일본 재패니즈가 왔어? 신입사원이야? 재패니즈 요즘 뭐 체격도 쪼맨하고네. 근데 이름이 잠깐만 토요다. 토요다. 뭐 설마 토요다. 혹시 자네 토요타 자동차랑 관계 있나? 예, 저희 집입니다. 그 회사 내에서 은행을 다니는데 회사 내에서 토요타 자동차 제 토요타인데 이름이 토요다래. 푹 이런 거 아니야, 그지? 안 그래? 야, 내가 이번 회사 동료였어 봐. 내가 은행 직원이지만 이 친구랑 베프가 되면은 혹시 알아 미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대할 때 왜 시선과 눈빛 자체가 왕부담인 거야. 미국에 가서도 미국에도 뭐 토요타가 있다 보니까 거기다 이게 뭐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그걸 못 참습니다. 본인의 이제 집안에 있잖아. 굴레에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MBA 밟고 금융권으로 갔는데 미스터 토요타뿌 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자기 아버지한 상담이다. 당시에 자기 아버지가 토요타에서 사장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토요타. 사장인데 아빠한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안 되겠다. 못 다니겠다. 그러니까 토요타의 이름을 승계를 하고 있으니까 토요타의 집안에 그냥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겠다. 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이 인간이 명문대 보내가지고 미국에 MBA 보내놔서 그 미국의 은행에 지가 뭐 필요 없어 일할게 이러다 보고 있더니 갑자기 지수 틀리니까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틀렸습니다. 역시 저는 토요타 인간입니다. 마음가짐은 알겠는데 본인이 뱉은 말이 있으면은 그건 지켜야 되지 않냐. 솔직히 너 나랑 이름이 너 우리 집안이가 사람들이 니 딱 토요타 들어오면 누가 봐도 낙하산이잖아. 안 그래? 어차피 미국에 있으나 일본에 있으나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딜을 하죠. 너 그러지 말고 너 회사 공채로 들어와라 이런 말합니다. 이 아저씨가 토요타 처음 들어올 때 이력서를 냈습니다. 근데 이력서 설계 뭐 이력서를 들어왔다 해서 알잖아. 들어왔대도 그거 면접관이랑 알 거 아니야. 알지. 그러니까 에이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 아저씨가 들어와가지고 말단 사원에서부터 계장까지 있잖아. 계장까지 그대로 일반 사원들이랑 똑같이 행동을 해서 올라갑니다. 이게 좀 큰 편이에요. 계장까지 갔다는 게. 그래서 기존의 경영자는 다르게 밑에 그 동기들이랑 있잖아. 동기들이랑 같이 회사 썰리면 생활을 하고 토요타의 신입사원 연수부터 해가지고 그걸 다 봤습니다. 생각을 해봐. 토요타에 예를 들어 이 아저씨 동기 일본 셀러리맨들이 들어갔어. 야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토요타 자동차 입사를 했다. 입사는 옆에 앉은 친구가 갑자기 이제 안경 쓰고 있는 거야. 또렷또렷하게. 뭐지? 친구 우리 같이 토요타 자동차를 열심히 해보자고 이러면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넌 이름이 뭐니? 나는 토요타 아키오야. 잠깐만. 그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시니? 토요타 쇼이치로야. 잠깐만. 우리 회사 사장님 이름이 어떻게 되지? 토요타 쇼이치로지. 아버지 이름이 왜 사장님이랑 똑같지? 우리 아버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 안 그래? 동기인데 신입사원 동기인데 아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사장인데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그 순간부터 이 친구는 동기사 약간 이제 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렇죠. 커리어 스타트예요. 우리가 회사 다닐 때 동기들이랑 있으면 회사 뒷담화를 깔 거 아닙니까? 술 마시면서 야 이거 우리 회사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깔 건데 솔직히 이 친구가 동기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요즘 회사 경영진 이런 얘기 할 것 같아? 아유 요즘 우리 회사가 정말 아버님이 경영을 잘하시는 것 같아. 아유 안 그래? 친구 이거밖에 안 나오죠. 주변 사람들이 토요타에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잘 없습니다. 왜? 이 친구 귀에 들어가면 누구 귀에 들어가? 아빠 귀에 들어가잖아. 여러분들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역시 킹갓 토요타 대박 이런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얘기합니다. 네, 자기 주변에는 좋은 말만 해준 사람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신입사원이고 점점 올라갈 때 이 아저씨가 경리부 쪽에 있었는데 경리부 담당자의 위에 있던 그 상사가 있잖아요. 이 아저씨를 상당히 매몰차게 됩니다. 토요타라고 하면은 원가 절감이다. 너 어떻게 미국식 생각이 뭔지 모르겠는데 원가 절감 이런 방식 생각 뜯어 고쳐라. 토요타는 완벽하게 딱딱 PDCA 사이클을 돌려가지고
완벽하게 원가 절감을 하고 저스틴 타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몰차게 대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여러분 이거 스토리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 얘기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대한 상사는 없었어 라고 RPOC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한테 좋은 말을 해준 사람을 신복이 두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매몰차게 대한 사람은 이 사람 신복이 두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에 드라마 보면은 재벌집 남자가 있잖아. 일반 평민 여자가 흥 너까지게 뭐라고 여기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대한 여자는 없었어 있잖아. 그게 여기서 나온 거야. 아, 진짜 이게 진짜 얘에서 나를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대한 상사는 없었어. 이 아저씨의 인생 에피소드 그게 자주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신복으로 들어와요. 왜냐면 주변까지 지금까지 딸랑딸랑이었는데 야 임마 너는 왜 일을 그따구로 하냐. 내가 이 아저씨 스토리를 보면서 너무 웃긴 거야. 뭐야 이거 흔한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잖아. 이거 드라마로 만들면 대박 칠 것 같은데. 근데 이 아저씨는 어찌됐든 회사 내에서도 견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타라는 회사가 상당히 재밌는 회사인데 창업주가 대대로 하다가 할아버지가 토요타를 창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까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다시 사장 될 때까지 이 친구의 아버지가 사장이 될 때까지 텀이 있잖아요. 그때는 일반 경영자다. 토요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창업주들보다 잘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저스트 인 타임은 창업주 배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아, 그랬구나. 예, 일반 셀러리맨 출신 사장님이 만들어낸 게 저스트 인 타임과 토요타식 생산 방식으로 대표된 내용이에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저스트 인 타임. 그 다음에 토요타식 원가 절감 방식. 사장들, 토요타의 이 직속 이 계열 토요다시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저 토요다 1조, 뭐 회사 만든 건 알았어. 그러다 쳐. 실제적으로 이 토요타의 정신이라든지 토요타로 대표되는 원가, 뭐 절감부터 해가지고 뭐 생산 방식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나? 경영자들이? 근데 갑자기 또 와가지고 뭐 쟤들이 뭐 하겠어. 어차피 이 친구가 젊었을 때도 저 친구 나이 들면은 경영 딱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럼 뭐 하겠냐. 솔직히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라는 반대파가 많이 있습니다. 토요타에. 아, 사내에서. 와. 그래서 이 아저씨도 회사 내에서 계장까지는 일반 스텝으로 가는데 그 이후부터는 아버지가 사장이잖아. 빨리 올립니다. 이제 슬슬 이제 눈치를 봐가지고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폭풍적으로 승진을 빨리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시선 내에서 곱지가 않죠. 그래서 이 아저씨가 회사 내에서도 흔히 말하는 중요하지 않은 포지션에 많이 배속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90년대 이 아저씨가 배속된 포지션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아저씨는 토요타 판매망 있잖아요. 딜러 판매망. 사람들이 차를 사러 올 때 차를 타고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새로 차를 사는 사람보다 일본에는 기존에 90년대 기존에 차를 타고 있던 사람이 슬슬 새 차로 기변을 하고 싶네? 라고 생각해서 딜러에 와요. 그리고 타고 있던 차를 좀 비싸게 사주세요. 비싸게 차 사줘. 그리고 그만큼 새 차 가격을 깎아줘.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딜러도 차를 팔아야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차가 팔리는 만큼의 중고차가 쌓여갑니다. 근데 그게 중고차를 예를 들어 토요타 딜러가 토요타 새 차를 팔고 토요타 중고차 아니면 마츠다, 혼다 중고차를 받아요. 유저한테. 자기들이 샀으니까. 근데 그거를 갖고서 뭐합니까? 폐기 처분이 아니에요. 되팔아야 되잖아. 되팔려면 해야 돼요. 이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무슨 말이냐? 자동차가 많이 팔려 신차가 쫙 팔려. 근데 그만큼 중고차가 쌓여. 근데 중고차를 팔 수 있는 스페이스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고차를 전시를 하려면 일단 전시장까지 차를 트럭에 실어가지고 중고차를 보내서 거기서 때 빼고 광 내고 한 다음에 해야 돼요. 그게 당시 90년대에 리드타임, 흔히 말하는 중고차를 받아가지고 유저한테 중고차 자기 토요타가 운영하는 중고차 시장 아니면 중고차 매장까지 팔아버려서 그게 현금화가 될 때까지 과정이 90일이 걸렸습니다. 평균 3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신차를 팔더라도 3달간은 토요타 자동차의 캐시플로우가 엄청 나빠지는 거야. 왜? 고객한테 중고차를 받은 대신에 가격을 깎아줬잖아. 그러니까 그 중고차를 팔아서 현금화를 시키지 않으면은 새 차를 팔더라도 그 이익분이 3달 후에나 돌아온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저씨도 현장에 딜러랑 그걸 보러 다닙니다. 근데 자기가 보더라도 너무 효율이 나쁜 거야. 야, 이거 너무 효율이 나쁘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프로젝트예요. 야, 이거 좀 뭔가 좀 바꿔야 되겠다. 이거 방법이 없나? 라고 해가지고 딜러들이랑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90년대에 여러분, 일본에서도 일본 전자 메이커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 뭐가 나왔냐면은 그렇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있었어요.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던.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새 이런 거 나왔대요. 영업회의에 디지털 카메라 나왔대요. 이건 필름이 안 필요해요. 찰칵 찍으면 이거
이거 이렇게 확인이 되네. 이거 그냥 프린터도 돼요. 와, 잠깐. 파일로도 보관이 되네? 야, 그러면 중고차를 중고차 센터까지 보내가지고 이거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무의미하잖아. 야, 그러면 가게에서 있잖아. 각 토요타 딜러 가게에서 중고차를 오잖아. 유저가 판단 말이야. 새 차를 사려고. 중고차가 들어와. 그러면 그때 일단 차 깨끗하게 해. 그리고 사진을 찍어.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각 토요타 매장마다 사진을 붙여놔. 무슨 말이냐? 어차피 중고차가 고객한테 갈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먼저 고객한테 보여주려면 사진으로 보여줘도 되지 않냐라고 해서 디지털 카메라 당시에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걸 매장에 다 전시해요. 토요타 딜러마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중고차 딜러라든지 중고차 전시장에 가서 볼 수 있었던 중고차를 새 차라든지 그런 쪽에서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아니 이런 중고차도 있네. 이것도 있네. 이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빨리 노출이 되다 보니까 마케팅적인 효과가 크죠. 그래서 이 효과 덕분인지 몰라도 이걸 실행하고 나서 토요타의 이 리드 타임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기존에 판매되는 중고차보다 1.5배 이상의 스피드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약 한 달 정도로 뭔가 이거 이제 바로 돌아온 거 캐시화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게 토요타 이념 중에 하나인데 재고를 가지지 않는다잖아. 이 발상 자체가 토요타의 저스트인 타임에서 나온 겁니다. 토요타는 재고를 가지지 않는다. 부품을 만들 만큼 받아가지고 만들어 새 차를 찍는다잖아. 중고차 또한 마찬가지다. 근데 중고차는 지금까지 재고가 쌓여 있었다. 그러면은 뭐 중고차 재고를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고차가 들어오자마자 사진 찍어가지고 바로 팔아버려요. 그러면 고객이 요거 주세요. 그러면은 예 저희가 바로 깨끗하게 해서 전시장에 놔두지 않고 고객한테 바로 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딜러에서 직판을 이루어지고 이런 식의 시스템을 확립을 합니다. 그걸 당시에 토요타의 화상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조. 일본어로 화상이 가조거든요. 가조 시스템으로 만드는데 이게 당시에 토요타 딜러의 획기적인 포지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는 영업들을 했어. 나쁘지 않았네. 쓸만하네. 그래서 그냥 슈퍼 도련님인 줄 알았는데 아이디어도 좀 내고 말이야. 재고를 가지지 않는 토요타의 정신 잘 이용하고 있네. 나쁘지 않네. 딜러도 괜찮았어.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부서로 가. 다음 부서는 무슨 부서냐면은 조금 이제 좀 이례적인 부서인데 인터넷입니다. 연결되는 거 있잖아. 혼다가 일본 제일 먼저 했는데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만 하면 내비게이션인데 여러분들 지금 내비게이션 뭐 어떻게 합니까? 교통 정체라든지 있잖아. 그 다음에 뭐 날씨라든지 그런 거 요즘 내비게이션 다 알려주죠. 근데 90년대 후반 때는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는 자동차도 뭔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생긴 거예요. 야, 이제 토요타도 뭔가를 해야 되겠네. 토요타도 해야 되네. 이제 그쪽 부서로 발령이 나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인터넷 무궁무진하다라고 당시에 배웁니다. 왜냐면은 토요타는 여러분 상당히 프라이드가 높은 기업입니다. 토요타는 토요타 스스로가 다른 회사랑 힘을 합치거나 하기보다는 토요타 그룹 내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흔히 말하는 토요타의 정신이었습니다. 그게 토요타의 퀄리티의 보장이거든요. 왜? 다른 게 겹치면은 그 퀄리티가 보장이 안 되거든. 왜냐면 토요타는 토요타 정신으로 완벽하게 계산한 다음에 만들어야 돼. 그런데 다른 데서의 협력이라든지 그 들어오면은 의견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불협화음이 생긴다 이거지. 그건 좀 안 돼. 그러니까 토요타는 어디까지나 토요타라고 해야 된다는 게 정설이었는데 이 아저씨가 그런 인터넷 그쪽 사람으로 들어가서 나서 또 느낍니다. 뭐지? 지금까지는 차는 차고 통신기기는 통신기기고 내비게이션은 내비게이션인데 딱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되네. 지금까지 차만 잘 만들면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연동이 돼야 되잖아. 사람이 많이 보잖아. 그 다음에 정보, 실시간 정보라든지 그게 점점점 발전될 것 같아. 자기가 보던 게 관념이 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동차만 잘 만드는 메이커가 되면 안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당시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동차 자체는 변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집니다. 경영진이랑 상당히 많이 충돌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아저씨의 생각은 차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그러니까 철학적인 생각을 해요. 자동차란 무엇인가? 차는 즐거워야 되지 않는가? 자동차란 자체는 상당히 즐거워야 되고 본인도 자동차 유저고 나도 일반 차 타는 사람들인데 토요타는 너무 차 타는 사람과 판매만과 너무 이해관계만 있다. 왜? 딜러 와서 샤바샤바는 잘해 토요타. 고객님이 왕입니다. 고객님이 왕입니다. 고장나면 저희가 다 고쳐드립니다. 그건 잘해 토요타가. 그런데 한 번이라도 유저 입장이 돼본 적이 있는가?
토요타 차를 타는 사람들이 어떤 기분인지 토요타에서 그걸 연구를 하는가. 재미없다는 평가를 많이 들어요, 당시에. 그런 사람들, 토요타를 직접 운행하고 있는 유저들과 뭔가 소통이 부재가 되지 않나. 그 사람들과 뭔가 가까이 다가서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저씨가 뭘 하냐면은 인터넷 사이트를 만듭니다. 토요타의 커뮤니티죠. 근데 이건 토요타 공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에? 토요타 이 사업부에서 한 건데 토요타 공식이 아니에요. 당신은. 왜냐면은 이걸 위에 이게 토요타 공식으로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어서 유저들에게 우리가 자동차 정보를 알려주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너에게 토요타의 이름을 쓰게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왜? 그런 거는 너무 뭐라 해야 되냐 리스크가 크다. 와. 그래서 토요타 이름을 못 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죠. 토요타 공식인데 토요타 이름을 못 쓰네. 잠깐만 있어. 아, 인터넷 사이트인데 우리가 사진도 많이 올릴 거잖아. 사진. 여러분. 아까 얘기할 때 딜러 중고차 판매할 때 사진 올렸다고 했잖아. 그걸 인터넷에서 올리거든요. 그걸 접목시킬 거란 말이야. 사진을 올린다. 사진. 화상이 일본어로 가조입니다. 가조. 가조인데 이 사이트 가조 프로젝트 우리 성공했잖아. 그러면 이 가조라는 이름 쓸까? 가조인데 가조라고 하면 뭔가 좀 없어 보이잖아요. 가조인데 이걸 뭘 바꿔볼까? 아, GA 가가 일본어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걸 바꿔가지고 뒤에 조면은 ZO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잖아 영어로. 가조. 그러니까 0을 하나 더 붙이자. 그러면 ZO가 되잖아. 동물원이잖아. 아, 주. 그림의 동물원. 자동차로 그림을 볼 수 있는 동물원을 만들죠. 인터넷 사이트. 가즈를 만듭니다. 이 아저씨가. 아. 이게 현재의 토요타 가즈 레이싱이라는 토요타의 브랜드의 하나가 됐는데 당시로서는 그런 목적으로 그림의 동물원, 자동차의 인터넷상의 동물원을 만들자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가즈라는 사이트를 만들고 가즈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이 아저씨가. 진짜 이 아저씨는 그냥 금 쓰지 말고 진짜 미래를 볼 수 있는 아저씨였구나. 그러니까 당시로는 획기적이죠. 그러니까 토요타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을 먹었잖아. 좀 이제 좀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도련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거기서 알고 있고 그걸 좀 뭔가 바꿔주고 싶다 이거야. 상당히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센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그 가주 사이트 내에서 중고차도 검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토요타 공식 중고차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트는 토요타 공식 운영이라는 걸 말을 못해요. 토요타는 토요타가 아니야. 토요타에서 하는 건데 가주 사업부에서 하는 건데 재미지 않아? 이게 경영자 허가 안 나옵니다. 토요타 이름은 쓰지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러면 가주 그러니까 흔히 말 아마추어잖아요. 분명히 회사원이거든. 회사원이고 토요타의 직원들이 하는 건데 참가하는 이벤트는 아마추어 이벤트. 아마추어 모집, 아마추어 여러분들이랑 같이 합니다. 우린 어디까지나 토요타 자동차와 자동차를 좋아하는 커뮤니티 동호회 같은 기분이에요. 자동차가 재밌으려면 뭐가 재밌어야 돼? 운전하는 사람이 재밌잖아. 그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레이싱 같은 것도 재밌겠네라고 생각을 해요. 레이싱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이제 맛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주가 팀을 만들어서 우리도 레이싱 같은 걸 해보자. 그래서 이 아씨가 그러니까 토요타 내에서 여러 사람들 찾아다닙니다. 나루세 씨라는 아씨를 찾아갑니다. 나루세. 이 아씨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자동차 메이커는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전속 드라이버.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어느 자동차 메이커 드라이버가 있는데 토요타에도 전속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잘 만들어진 차인지 잘 안 만들어진 차인지 그 다음에 자동차의 한계 내구성 있잖아요. 예를 들어 200km로 달리다가 급브레이크 뭐 100km 급브레이크 아니면 뭐 100km에서 급선회 이런 거 있잖아. 자동차의 한계 능력. 근데 그걸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반적인 사람이 하다가 죽잖아요. 차가 전복되거나.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면 회사마다 있어요 무조건. 그렇구나. 있습니다. 예. 토요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토요타는 등급이 있어요. 어느 드라이버. 제일 위에 있는 드라이버가 마스터 드라이버입니다. 토요타 마스터 드라이버. 그리고 사내 모든 메커닉부터 해가지고 차를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그 드라이버 아저씨들은 운전을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이잖아. 서스펜션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엔진부터 해가지고 엔진 음이 안 좋네. 아니면 코너를 할 때 어디가 약간 안 좋네. 무게 중심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연륜과 엄청난 지식을 가진 자만이 마스터 드라이버가 된 거예요. 토요타 내에서. 근데 그게 당시에 나루세 히로무라는 아저씨였습니다. 상당히 나이 많은 아저씨였어요. 그러니까 토요타 아키오시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 돌아와서 나도 좀 차 좀 공부해야 되겠네. 그래서 레이싱 가주도 레이싱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가주도 레이싱을 하고 싶네라고 해서 이 나루세라는 아저씨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또 이 드라마가 나오는데 재밌는데 한마디 해요. 자동차를 아예 모르는
아마추어한테 차가 뭐가 아니야. 네가 차야 뭐 알아. 그러니까 이랬잖아. 니들이 야. 개맛을 아냐 이거잖아. 이런 식으로 당시에 마스터 드라이버가 이 아저씨를 깝니다. 오. 까요. 아, 또 왔어. 나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아직 오랜만에 왔어. 강렬해. 해가지고 뭔가 그때 또 필이 꽂힙니다. 그래서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스승이 나루센 아저씨가 얘기를 해요. 네가 차를 배워보고 싶으면은 뭐 너 회사원이니까 아니까 경영도 하니까 아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찾아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동차를 알려줘. 이렇게 마스터가 이 아저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 그 말을 듣고 뭐 했어요? 마스터. 그래서 진짜 찾아갔어요. 매주 찾아가서 매주 연습을 했습니다. 자동차에서. 이 아저씨의 목표는 토요타의 마스터 드라이버가 되는 거였습니다. 오. 결론을 말하자면 이 아저씨는 지금 토요타 마스터 드라이버. 토요타 사장 겸 토요타 마스터 드라이버. 현재 토요타 자동차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이 토요타 아키오 씨가 타서 OK 사인 나와야지 출시가 돼요. 왜? 당시 이 아저씨는 그 마스터 드라이버에 가가지고 흔히 말하는 수행을 합니다. 급 브레이키, 급 커브, 급 선회부터 해가지고 다 합니다. 서킷 가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 아저씨를 가르쳐주던 나루세라는 아저씨가 어떤 차를 튜닝을 하냐면은 토요타에 유명한 명차 많이 있어요. 뭐 스포츠 카부터 일반 승용차부터. 근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차는 그 차일걸? 이니셜 D에 후지야라 타쿠미가 타고 있는 86, AE86. 그것도 나루세. 이 토요타 아키오의 스승 나루세의 마스터 드라이버가 튜닝한 차입니다. 그러니까 토요타는 상당히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그 86을 OK 사인을 낸 마스터 드라이버라고. 레전드네요, 나르세 아저씨. 레전드죠. 당시에도 50대였습니다. 그 아저씨가. 50대 아저씨였어. 2000년대 초반에도. 그러니까 휜 수염과 약간 휜머리가 있는 아저씨는 마스터야. 50대 드라이버가 급브레이키 밟고 200km가 한 개의 테스트를 하는 아저씨. 얼마나 멋져 보였겠어. 이 아저씨 당시에 40대 정도 됐는데 근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저씨가 차 타고 마스터 드라이버 끼기라고 하면 얼마나 멋져 보였겠어. 근데 네가 차를 아냐? 이러니까 여러분 멋지고 거기다가 나의 취향을 알잖아. 나를 비난을 해줬어. 취향을 알아. 꽂힌 거죠. 급정거를 테스트할 정도의 브레이킹 실력을 닦는데 이 위에 나루세 씨가 오케이를 낼 때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이 아저씨가 매주 서킷을 갔는데도 2년 후에 오케이가 나왔어요. 그 정도는 브레이크를 할 줄 아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상당히 빡빡하게 이제 트레이닝을 많이 합니다. 진짜 어렵구나. 그 마스터 드라이버. 빡시요. 그러니까 차에 대한 모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차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랑 의기투합을 합니다. 이런 거. 이게 토요타 아까 아키오. 이게 그 마스터 드라이버예요, 여러분. 나르세 아저씨. 이때 당시에도 현역이었어요. 이게 60대 때 현역이었습니다. 이게 나루세 씨. 토요타 아키오. 토요타 아키오가 사랑한 이 아저씨가 사랑한 테스트 드라이버 토요타에.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일반 도련님인 줄 안 거야. 안 그래? 도련님인 줄 알고 이거 니까지 게 따라올 때면 따라와봐 이거잖아. 너를 고유시켜주게. 그런데 따라온 거야 이 아저씨가. 얘는 다르네. 이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당시에 난 가주 프로젝트에 레이싱 팀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내가 도와줄게. 가주 레이싱 팀은 비공식이지만 토요타의 마스터 드라이버가 참가를 해줄게. 도와줄게라고 들어온 거야. 그래도 여전히 비공식이었어요. 왜? 토요타는 레이싱 팀이 따로 있으니까. 비공식이었어요. 그거 아마추어들의 그래서 저희도 대회 나가요. 대회 나갑시다. 이런 말을 해요. 뉴르부르링크 24시간 내구 레이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독일에 있는 뉴르부르크링에 있는 그런 이제 서킷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이제 서킷이 있는데 거기서 24시간 동안 레이싱이 있어요. 24시간. 이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레이싱 중에 하나인데 24시간 동안에 운전자 드라이버를 바꿔가지고 계속 달리는 거야. 차가 고장이 안 나고 제일 오래 빨리 달린 차가 1등입니다. 이 가주 레이싱 팀에서 나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사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은 예산이 없잖아요. 이 아저씨도 부자긴 하지만 레이싱 팀을 꾸린다는 거는 몇 억 이상 들거든. 근데 일단 차가 없어. 거기다가 토요타 공식이 아니니까 신차를 못 써요. 왜? 토요타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토요타 중고차를 들고 옵니다. 다른 팀은 레이싱 팀 나갈 때 새 차라든지 앞으로 이제 개발된 최신 기술을 넣어서 들어오잖아. 근데 이 가주 팀은 중고차를 워크스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부품 맞춰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나가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회를 나가는데 처참하죠. 예, 처참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열정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그때 한이 많이 쌓였어요. 한이 많이 쌓였어요. 왜? 이렇게 차를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차라는 건 이렇게 재밌어야 되는데 정작의 경영진들은 진짜 유저들이 운전하는 차에 이런 기반이 되는 이런 내구성 대회라든지 그런 거는 등한시하고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F1, 포뮬라 1에만 집중을 하고 있네? 포뮬라 1에서 유럽 메이커, 뭐 영국, 독일, 이탈리아 한테 이겨서 우승하는 것만 눈에 보고 있네라는 생각이 많이 박힙니다. 왜냐? 토요타는 F1에서 우승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왜? 포뮬러 1이 레이싱의 모든 카테고리 중에 최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르노부터 해가지고 뭐 메르세데스도 있죠. BMW. 그 친구들 다 우승을 해봤어. 페라리 우승해봤어. 그런데 누가 우승을 못 해봤나요? 예, 토요타가 못했습니다. 이게 토요타의 천추의 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경영자들은 포뮬러 1 있잖아요. 거기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어떻게든 일을 해야 돼. 어떻게든 우승을 해야 돼. 그런데 토요타의 자존심에 금을 가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뭐? 혼다는 우승을 해요. 토요타의 다니엘 팀은 우승을 못했는데 혼다는 헝가리,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헝가리 그랑프리에서 제임스 버튼이라는 드라이버가 당시에 혼다에게 우승 트로피를 안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혼다는 우승에 더 난리가 나지. 토요타 경영이 생각해봐. 혼다는 우승을 했어. 토요타는 언제 우승하나요? 토요타는 드라이버도 돈을 엄청 쓰고 F1 팀은 고용합니다. 여러분, 제일 빠른 슈마허 알죠? 슈마허는 페라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슈마허가 형제가 있는 거 아십니까? 형은 미하엘 슈마허입니다. 동생은 랄프 슈마허가 있습니다. 이 동생 랄프 슈마허는 토요타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생 랄프 슈마허도 상당히 유명한 레이서인데 형이 미하엘 슈마허야.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구를 한다 생각해봐. 형이 메시야. 그럼 뭘 해도 인정받아요? 인정을 못 받아요. 열등감에 휩싸였어요. 근데 실력은 좋아. 형만큼은 아니죠. 그래서 이 동생 랄프 슈마허는 토요타 팀에 거금을 들어서 토요타 팀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아저씨 생각을 해봐. 우승도 못하고 맨날 첫날 서민들이 공도에서 F1을 타고 다니나요? 그런데 돈을 써. 그걸 계속 보고 있어요. 본인은 중고차로 레이싱을 나가네 뭐네. 마스터 우리 죄송합니다. 예산이 안 나와요. 어쩔 수 없구만. 이번에도 중고차로 간다. 이런 거였는데 천추의 한이 계속 쌓여갑니다. 이 아저씨가. 계속 쌓여가. 이 아저씨가 참고로 사장 되고 나서 토요타 F1에서 철수합니다. 이 아저씨가. 권력 잡고 나서. 바로 철수합니다. 무슨 말이 하면 경력난이라는 걸 핑계를 삼아서 철수를 하고 아직까지 토요타 F1에 복귀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아저씨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한 F1은 안 들어갈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뉴르라는 곳에 상당히 애착이 강합니다. 왜? 중고차로 참전했었고 그런 데서 우승해야지, 그런 데서 인정받아야지 일반 대중차의 기술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이 계속 박혀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 그래서 이제 저거 어떻게든 좀 이제 잘 나가고 싶다, 가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스터 드라이버 아까 보여드린 그러니까 이 아저씨랑 둘이서 저희가 언젠가 뉴르부르링에서 우승을 합시다. 가주로. 토요타가 아니라 가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당시에 마스터 드라이버니까 당시에 토요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차 아나요? 렉서스 LFA 전 세계 500대 한정. 차 한 대 가격이 우리나라 돈 약 3억 8천에서 4억. 렉서스 LFA 테스트 드라이버였습니다. 이 아저씨가. 당시에 60대였어요. 여러분. 60대의 할아버지가 렉서스의 최신 그 스포츠카 테스트 드라이버였습니다. 로 뉴르부르링에 출근하려고 나가던 사이에 이 아저씨가 맞은편에 오던 BMW랑 정면 충돌해서 이 아저씨가 그렇죠. 돌아가십니다. 죽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여러분들이 아는 아마 그래도 토요타가 뉴르부링에서 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아마 한국에서 본 적이 있을 건데 그게 이 아저씨입니다. 사고가 나서 이 아저씨가 마스터 드라이버가 그때 운명을 하십니다. 그때 당시 토요타 아키오시의 인생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없어진 거예요. 이 아저씨는 매년 뉴르부르링크에 나갑니다.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들고 나옵니다. 이게 지금의 토요타 아키오시입니다. 초금수저인 아저씨인데 그래봤자 이 아저씨 고졸에 일반 그냥 평사원 출신 드라이버예요. 근데 스승이야. 그래가지고 상당히 갈 때마다 이렇게 위패를 들고 갑니다. 사진 들고 와요. 오늘도 나주세 마스터 드라이버는 뉴르에 잠들어 있다.
그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게 토요타가 항상 의식을 합니다. 이게 공식 토요타 가주 레이싱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항상 얘기를 해요. 나루세 씨도 오늘 우리를 보고 있을 것이다. 나루세 씨도 같이 달린다는 말을 이 토요타 아키오 사장이 항상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씨가 좀 이제 인간적인 면모도 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아씨가 나는 폭군이기도 하기 때문에 산에서는 내가 너 띄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이 좋다, 본인이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렇게 상당히 끝까지 가는 어쩌면 의리파 아저씨죠. 레이싱에 나갈 때 있잖아. 중고차 개조해서 나갈 때 이 아저씨 본명이 토요다 아키오 씨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할 때 뭡니까? 비공식으로 나가야 되잖아. 그런데 비공식인데 토요다, 미스터 토요다가 나가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식이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사장이고 누가 봐도 권력 승계할 걸 알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그때부터 가주 레이싱이 처음에 나갈 때부터 가명으로 나갑니다. 그 가명 이름이 뭐냐? 모리조. 그래서 이 아저씨는 레이서 이름은 토요다 아키오가 아니에요. 모리조예요. 미스터 모리조. 왜 모리조? 왜 모리조일까? 그러니까 모리조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죠? 저는 일본 중부지만 사람이니까 모리조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죠. 예. 숲의 요정 모리조. 2005년 아이치 만국 박람회. 예, 만국 발라. 얘 공식 캐릭터 모리조. 예, 모리조. 얘가 모리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아씨가 회사의 내 이름을 본명으로 나가면 들키니까 뭔가 이름을 지어야 되겠네. 뭐 하지? 토요타는 이 아이치 현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 있었던 만국 박람회 엑스포의 공식 캐릭터 이름 모리조. 뭔가 친숙함이 느껴진다. 이래가지고 자기도 모리조예요. 이 아저씨는 여러분 일본에서도 유명합니다. 뭐 두 가지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 얘기예요. 본인은 토요다 아키오, 토요타 사장, 그 다음에 뭐 레이서 모리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 이 아저씨가 레이서 모리조의 블로그도 있어요. 여러분 공식에서 얘기합니다. 모리조는 다른 사람이에요. 필요하다. 무슨 말이야? 본인인데 그건 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는 난데 내가 모르는 있잖아. 그 옛날에 그 뭐냐 시문아 씨 드라마 M 맨치로 있잖아. 난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런 식으로. 이 모리조라는 캐릭터가 상당히 왜 재밌냐면은 레이싱 나갑니다. 이 아씨는 아직까지도 레이싱 수트를 입고 레이싱 대회 나갑니다. 니르 24시간 내구 레이스. 토요타 공식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것도 이제 공식인데 이건 가주에 있는 이 토요타 모리조입니다. 아이러브 카. 본인 캐릭터가 있어요. 아키오짱잖아요. 본인 캐릭터가 있어. 모리조라고 써요. 모리조. 안경도 있고. 그러니까 2007년의 활동이고. 이거 잠깐만 오사. 응? 모리조 자기소개 있는데 응.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는 드라이버 모리조.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는 드라이버 모리조야. 근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어이 사장, 어이 이사. 지금이야 이제 사장이니까 옛날에 이사였지.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는 드라이버 모리조. 누가 이게 뭐 나이트 슈마우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 가면 쓴 것도 아니고 누가 보더라 토요타 아키오 씨 아닌가요? 모리조인데요 이런 거야. 재밌습니다. 야 지금 모리조. 자기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뭐가 운영하면 여러분 토요타에 있는 일하는 임원이잖아요. 그런데 모리조는 아까 말했지만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는 드라이버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리조 블로그에서는 벤츠, BMW, 혼다라든지 다른 자동차 있잖아. 그거 평가를 해. 오. 그거 이번에 새 차 타봤어? 그 차 어떻더라고. 모리조가 토요타의 사람이 다른 자동차 회사를 평가를 해요. 재밌네. 재밌죠. 그게 여러분 불문율이잖아. 생각해봐. 토요타의 톱인데 다른 회사 차량에 대해서 왈가왈부 거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건 얘기해. 모리조가 한 거야. 드라이버 모리조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자동차 회사에 일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 모리조가 하는 거고 얘기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기다 이거야. 누가 보더라도 지 속마음인데. 그러니까 본인 얘기야. 자기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제한되잖아요. 토요다 아키오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를 그쪽으로 푼다 이거야. 회사의 결정권을 이제 지닌 사람이다. 지금 사장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자동차의 마스터 드라이버야. 차를 엄청 운전을 잘해. 그리고 차에 대해서 상당히 박식이야. 거기다가 토요타에 고착할 게 아니라 토요타 말고 다른 회사 차도 타면서 분석을 해요. 그리고 토요타 차를 만들어.